안녕하세요. 정인수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를 해왔고, 지금은 은퇴 후 이렇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아니 자주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바로 그 증상. 바로 자다가 다리에 쥐 나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 있을 때 환자분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다가 쓰러질 뻔했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가볍게만 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부터 왜 쥐가 나는지, 쥐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시는 쥐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상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우선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뭐냐? 의학적으로는 근육 경련 또는 야간하지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자는 도중에 종아리나 발 또는 허벅지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통증이 확 오는 겁니다. 마치 근육이 뭉치고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 통증이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도 가요. 다 풀리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자리가 욱신거리기도 하고요. 특히 밤에 잘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는 낮보다 체온이 내려가고 우리가 누운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쉽게 예민해지고 수축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 중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죠. 이게 경련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 새벽쯤 꼭 아파서 깬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야간에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생기느냐? 이유는 다양합니다.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낮 동안 근육을 많이 쓰셨거나 무리하셨을 때, 예를 들어 장 보러 시장 한 바퀴 돌고 계단 몇 번 오르내리고 평소보다 많이 걸은 날, 근육이 피곤해서 경련이 올 수 있어요. 둘째, 탈수입니다. 물을 적게 마셨거나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는데 보충을 안 했다면 체내 전해질, 그러니까 칼륨이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게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쉽게 놀라요. 셋째,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었을 때, 앉은 채로 TV를 오래 보셨다든가, 다리를 꼰 자세로 오래 계셨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나이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민감도도 떨어져요. 예전 같으면 괜찮던 일이 이제는 쥐가 나게 만드는 거죠. 다섯째, 약물이에요. 인뇨제나 고지혈증약, 천식약 같은 게 부작용으로 쥐를 유발하기도 해요. 만약 약 드시고 나서부터 쥐가 잦아졌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정맥이나 동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산소나 영양이 근육에 잘 안 가게 되고 그게 경련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밤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알려드리던 방법,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뭉치면서 아플 때는 그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침대에 앉거나 눕고 쥐가 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이때 무릎도 약간 굽히면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손이 발가락에 닿기 어렵다면 수건이나 벨트를 발에 걸고 잡아당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경련이 난 근육을 손으로 감싸듯 잡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하는 게 좋고
손바닥 전체로 넓게 쓰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절대 세게 누르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이미 수축한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산혈 지압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 종아리 근육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있어요. 까치발을 들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숨을 내쉬며 눌렀다 떼기를 3회에서 5회 반복하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압할 땐 앉아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가 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찜질입니다. 경련이 풀린 다음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이나 핫팩을 사용하시면 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경련 직후 부기가 있거나 염증이 의심될 때는 냉찜질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즉, 통증이 예리하고 붓는 느낌이 있다면 찬찜질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방법 모두 지나치게 오래 하시지 마시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꾸 반복되지 않게 예방하는 거죠. 예방을 위해 제가 꼭 권해드리는 생활습관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냥 커피, 음료수 말고요. 맹물, 생수 위주로요. 둘째, 전해질 음식 챙기기. 전해질이라는 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전기를 흘려주는 미네랄이에요. 근육이 움직일 때 꼭 필요한 성분들이죠.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전해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잘 놀라고 수축이 잘 안 돼서 쥐가 쉽게 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감자, 토마토, 멸치, 두부,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음식들이 근육에 필요한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셋째, 잠자기 전 스트레칭. 종아리, 허벅지, 발목 돌리기, 발가락 펴기 이런 걸 5분만 하셔도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자리 환경. 너무 무거운 이불, 너무 꽉 끼는 잠옷 피하시고 발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발 밑에 대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 TV 보실 때, 책 읽으실 때 1시간에 한 번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요. 다리 꼬는 습관도 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쥐가 자주 난다 싶으시면 복용 중인 약도 꼭 확인해 보세요. 시작 시점이랑 겹치는지 체크해 보고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실천으로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건 좀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5가지 증상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열감이 있으며 붉게 변하고 통증이 계속될 때,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피부가 붉고 단단해지고 누르면 통증이 심하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혈전 질환일 수 있습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하게 되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다리 통증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또는 어지럼증이 동반될 때, 이는 폐색전증이 실제로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로 간 혈전이 폐혈관을 막으면 숨이 갑자기 차고 가슴이 조이듯 아프며 심할 경우 실신하거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쥐가 풀리지 않고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동맥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괴사하기 직전인 상황일 수 있으며 빠르게 혈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리 기능을 잃거나 절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리의 근력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생길 때, 이는 허리 쪽 신경, 특히 척추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척수 질환으로 인해 다리의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며 방치하면 마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나 오한이 동반되며 다리에 붓기와 통증이 함께 올 때, 이 경우는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의 조직에 세균 감염이 생겨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이 또한 폐혈증 같은 전신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빨갰어요. 검사해 보니 심부정맥혈전증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냥 참고 아침까지 기다리셨다면 혈전이 폐로 가서 폐색전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쥐가 났다고 넘기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쥐가 났다고 무조건 참거나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꼭 병원에 들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쥐는 왜 생기냐면요. 보통은 근육을 많이 써서 피로가 쌓이거나 물을 적게 마시거나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세 문제도 있고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나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도 쥐가 잘 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그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쭉 늘려주세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요. 종아리 뒤쪽에 승산혈이라는 자리를 3초 이상 눌러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해주면 더 좋습니다. 셋째, 다시 쥐 안 나게 하려면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물 자주 마시고 바나나나 시금치 같은 전해질 많은 음식 챙겨 드시고요. 잠자기 전엔 간단한 스트레칭 꼭 해주세요. 수면 환경도 편하게, 다리는 살짝 높게, 또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좀 줄이시고요. 넷째, 그냥 쥐가 자주 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리가 붓는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차갑고 감각이 없다든지 그런 증상은 정말 응급일 수 있으니까 병원 꼭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알기 쉽게 실천 가능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리 쥐 없는 편안한 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